많이 주시면 엄청 당군원이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열람 수차례 엄청 하셨고요.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사실관계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하고 기망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도대체. 감사원이 그동안 정권의 돌격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격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야당의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정쟁에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하게 다뤄야 할 선거제 개편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정개특위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뉴스 프로그램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뵙고 싶었습니다. 예, 요새 굉장히 좀 또 바쁘신 상황인데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의 여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윤영찬 의원이 또 쿠데타 발언을 해서 여당의 또 이제 공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게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수습 국면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이 이제 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또 민정비서관을 지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좀 많은 생각을 갖고 또 민감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이번 반국가 세력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세력, 그리고 북한의 유엔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던 세력, 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세력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고요. 또 하노이 회담 포함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종전선언에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던 박정희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평화 통일을 위한 꾸준한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평화가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반도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다. 뭐 이런 것은 공인된 정말로 우리 국가적 그런 합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추진했던 전 정부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세력이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한 국가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이거나 네. 쿠데타 세력이거나 이 반헌법적 세력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세력이 적이냐,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추진하는 게 적으로 간주해야 될 사람들이고 내용이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좀 놀랐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설사 일부 그런 세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국민 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런 발언은 실수이거나
잘못된 발언이라고 인정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법사위에서 또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그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또 크게 있었던 인물이 있죠. 유병호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발언도 좀 논란이 됐는데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그 감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좀 밝히실 건가요?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잘못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점검하고 이 견제하는 역할을 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특히 네. 이제 감사원법 3조에 보면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감사위원이 총 6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7명이 감사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는 그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감사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심지어는 감사원장의 말을 계속 자르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겁박하는 그런 이제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위원들 중에 이제 주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를 책임지는 주무위원이 있다는 뜻인데요. 네. 감사원 법에 보면은 그 주무위원에게 마지막으로 열람을 반드시 하고 그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온라인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임의로 그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 예를 들면 우리도 뭐 국회도 회사고 어디든지 뭐 회사가 있으면 그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결제를 안 해준다고 해서 중요한 특정인을 패싱하고 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게 그냥 통과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거는 중대한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이고 이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감사원 명의로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냈는데 네. 그게 전현희 위원장이 말했던 진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허위 이 보도자료를 냈다는 의혹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도저히 감사원의 그동안의 그런 전통으로 보았을 때 사실 감사원이 거의 문 닫아야 된다. 거의 대통령실의 청부 하청기관 아니냐. 이런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의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 이런 이제 전횡과 그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정말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사원이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독립적인 기구인데 그 민주당은 이제 감사원이 훈령을 바꿔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이 독립적인 그런 이제 기구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국정조사에 그런 칼을 들고 나왔다. 이걸 또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제 독립성 시비인데 이제 민주당은 감사원이 중립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칼을 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바로 그런 독립적인 헌법기구인 감사원의 중립성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는 왜 감사원 감사를 주장을 했고 특히 감사원이 지금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상 초유의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행정 과정에서 현저한 문제가 발견이 되면 감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감사원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그랬고 태양광 이번의 사건 네. 뭐 여러 사건으로 봤을 때
정말로 최재해 원장이 실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보좌기구다 이렇게 말을 해서 감사원의 정말 이 체면을 있는 대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감사원이 권력의 돌격대로 나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다 전 정부를 뒤져가지고 수사 의뢰 이런 거를 이제 막 앞장서서 하고 있다. 그 선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심지어는 감사원장조차도 패싱하면서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번 우리 국회 바로 할 때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원장님께 심플하게 답변하세요라고 써서 이렇게 메모를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우리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원장님 유병호 사무총장이 겁나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정도로 사실은 감사원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제 뭐 화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이제 너무 보신 안타깝습니다. 상황인데 그렇다면 감사원 국정조사가 정말 좀 진척이 있는 상황이고 그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 이제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단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끝까지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사실 감사원이 오히려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추상 같은 권위를 인정받아야만 윤석열 정부도 더 건전하고 건강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감사원의 감사의 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정쟁의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도려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민주당이 그 책임을 저절로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도 이 차제에 좀 도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그 선거제 개편을 좀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2+2 협의체가 여야가 발족이 됐는데 그 오늘 그 정개특위 감사로 또 새로 선임된 가운데 그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그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이 4인 협의체가 발족하면서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 의원 수 30명 감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김기현 대표께서 국회의원 30명 축소하자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비례대표하고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석을 축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253석 47석이 비례대표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비례대표 중 30석을 축소하게 되면 지역구의 비율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에게는 아시다시피 진짜 기득권은 지역구입니다. 비례대표는 많이 해봤자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닙니까? 네. 지역구는 쉽게 말하면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지역구가 유지되는 게 굉장한 기득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만약에 이왕 줄이자면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나 여성들 같은 경우나 사회적 약자는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국회로 많이 대변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좀 늘리고 다양하게 경로를 확보해 주는 게 저는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사실은 주장은 기득권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정말 이 정당의 기득권 그리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재명 대표 경우에는 최근에 그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좀 개편에 대해서 미온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도 그랬지만
대선 끝나고도 여러 차례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여야 간의 협상이 조금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당론이 정해져야 하는 시기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그냥 당론을 모으는 게 더 우선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사실상 정해졌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남은 것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책임 있게 당론을 빨리 정하시고 좀 협상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그 2+2 협의체가 이제 뭐 결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배가 또 이제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보완에 좀 신경을 쓰는 이제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그 야당의 간사로서 그렇지만 이 선거제 개편 논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가고 또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로드맵이라고 뭐 할까요? 예,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협상이 그러하겠지만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말씀도 잘 듣고요. 네. 또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하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고 목소리다. 그래서 국민의 요청, 국민의 그런 이제 그 열망 이걸 잘 모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으로 논의한다면 저는 결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이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데 4인 협의체 회동에서 민주당이 이제 8월을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이제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 데드라인 8월까지 정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끝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최소한 정말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좀 들어볼까요? 이제 선거법이 원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협상이 끝났어야 되거든요. 네. 법적으로. 그런 현재 국회도 또 위법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정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특히나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지금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라도 10월 중순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역산을 해보면 입법 과정이 한 2달 걸리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이제 끝나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네. 저는 오늘 국회의장께서는 7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휴가도 좀 끼어 있고 그래서 저는 8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압력이고 지지고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잘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 꼭 지켜졌으면 하는 이것만큼. 민주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승자 독식을 없애고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다양한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네.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라고 보고요. 중대 선거구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비례대표의 의석이 확대되는 것이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된다면 저는 지역구 의석의 이제 축소를 포함해서 충분한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그 중대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입장이실까요? 저희들은 이제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지역구는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당론입니다만 뭐 협상이라는 건 늘 좀 주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네. 때문에요. 특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시나 부산시를 비롯한 광주 뭐 이런 대구 특광역시에 있어서의 중대선거구제 즉 도농복합선거구제죠. 네. 거기서는 열린 자세로 토론할 용의가 있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그 성북구시죠. 네. 정말 그 다양한 의정 활동을 또 보여주고 계신데 내년 총선까지 이제 9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입법과 또 우리 지역에서 이것만은 꼭 성과를 내야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와 네. 관련해서 보복범죄방지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었는데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안전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는 앞으로도 더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입법 중점을 두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성북구청장 출신인데요. 네. 우리 성북구는 대학도 많고 그다음에 문화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젊음과 그 문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성북구가 이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문화 도시로서의 성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그 시선이 의원님의 마이크 옆에 있는 그 인형. 인형이 과연 국회 네. 어쨌든 정치는 모든 게 정치적인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인형 맞습니까? 어떤 뜻인가요? 예,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라고 네? 요즘 주민자치회라고요. 주민자치회. 네. 이제 각 동별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기구인데요. 네. 그 주민자치총회가 최근에 동네별로 열렸어요. 그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자신들의 마스코트인데요. 네. 그걸 저한테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바람, 시민들의 목소리 잊지 마세요. 이제 이런 이제 염원을 담은 것인데요. 제가 늘 가장 자랑스럽게 그런 시민들의 응원 가슴에 간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스피치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더 친근하게 그러시구나. 다가오네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파워 인터뷰 시간 오늘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와 선거제 개편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